그랬던 저희가 왜 디자인부를 떠나게 됐냐면요. 아무튼 저희 셋의 거센 반대와 다른 멤버들의 불안한 눈빛으로 결국 S는 안녕하세요, 보통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왜 부서 이동을 감행했는지 그 사건에 대해 그냥 뭉뚱그려서 나르시시스트가 너무 많아서 이지매와 부조리함을 견디지 못해서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공유해 볼까 하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등장하는 인물은 N, S, M, L. N은 디자인 총괄 그룹장, S는 브랜드 디자인부 그래픽 디자인실 실장이고, M은 같은 그래픽 디자인실 리더, L은 브랜드 디자인부 부장 겸 전략기획실 실장. 조직 구조는 이런 느낌이죠. 전 L의 전략기획실에 소속된 리더였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등장한 타로와 유리는 S와 M이 있는 그래픽 디자인실에서 1, 2년 전에 저희 팀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S와 M을 견딜 수 없었던 연유로 말이죠. S는요, 그래픽 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진짜 지식이 무에 가까웠습니다. 위압적인 태도로 윽박지르는 스타일이었어요. 하수 나르시시스트 느낌. M은 반대로 조금 더 영악한 스타일이고 머리 회전은 빠르지만 지식과 경험이 얄팍했습니다. 그래도 S보다는 조금 더 친화적이긴 하지만 공감 능력이나 센스는 없는 타입. 조금 더 상급 나르시시스트 느낌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거나 있어 보이는 언변을 구사하는 건 S와 M 둘 다 가진 특징이었죠. S가 유리를 무시했었는데요. 디자인 관련 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어서 처음부터 디자이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견직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더 무시하는 느낌이었죠. 매번 S는 유리가 설명을 잘 못한다고 뭐라 하거나 주눅들게 하는 등 유리의 멘탈을 몽땅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리는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심히 떨리는 편이었어요. 유리는 기획에 남다른 센스가 있었는데요. M은 유리의 상품 기획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모든 공을 자신이 가져갈 정도로 양심이 없는 인간이고 역시나 자신의 팀 안에서 유리를 잘 활용하지 못했죠. 타로는 타고난 그래픽 디자이너로 스타일링의 센스가 뛰어났습니다. 유머 감각 센스도 아마 이 조직 내에서 최고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고요. 근데 타로의 학벌적인 배경 또한 디자인 관련 전공으로 졸업한 사람이 아니었고 현장 경험이 많은 디자이너였습니다. 매니저라기보다 스페셜리스트에 가까운 느낌이죠. 그래서 S나 M이 중요시하는 설명보다 작업물로 발라버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N이랑 L도 제일 중요시하는 게 설명, 그럴듯한 발표였는데 타로 역시 그들의 세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근데 15년 전에 만든 작업물의 공로가 인정되어서 그 이후로 꽤 높은 직급을 가진 상태였고 S는 자신은 그래픽 디자인 전공인데 센스가 전혀 없어서 못하는 것들을 타로가 해내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질투를 했을까 대충 예상이 되었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자신의 부서에서 자신보다 낮은 직급으로 타로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지. 네, 여러분의 상상대로 S는 타로를 교묘하게 괴롭혔습니다. 무슨 안건이 있으면 자신의 팀원들에게 각자의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져오라며 팀원들끼리 경합을 붙였죠. 물론 타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을 신입들이나 중견 디자이너들이랑 다 같이 참가하게 해서 그 안에서 S가 팔짱 끼고 고르는 방식으로 타로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떨어뜨렸죠. 그 과정에서 타로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 없는 표정과 말투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저는 이후에 타로와 대화하면서 우리 팀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저에겐 권한이 없었으니 직접 N부장에게 부탁해야 했죠.
다행히도 이동을 승인받았고 원래 저희 팀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신입사원은 그래픽 디자인실 M이 이끄는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아마도 젊은 사원들이 많은 팀을 구성해서 미래의 M을 실장, 부장으로 만들기 위한 N의 큰 그림이었던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저희 전략기획실은 평균 연령이 49세, 50세 정도였거든요. 그들의 관점에서 뭔가 시즌이 끝난 아울렛 매장 같은 느낌이랄까? 퇴직을 앞둔 사람들을 다 저희 기획실로 보내왔어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전 이미 기획 센스를 장착한 유리와 한 팀이 되어 있었고 스타일링 베테랑 디자이너 타로가 이동해 왔으니 우리 팀은 완전체였거든요. 제 자랑이지만 당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유리와 타로의 능력은 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놈들이 무시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요. 무엇보다도 저희 셋은 궁합이 되게 좋았어요.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갈 수 있었죠. 몇 번 말씀드린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웹사이트도 오로지 셋이서 기획, 디자인한 작업물이었고요. 그랬던 저희가 왜 디자인 부를 떠나게 됐냐면요. 어느 날 엘이 전략기획실 전체 미팅에서 3명씩 따로 의논할 게 있다는 거였어요. 굳이 1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기획실에서 셋이라니. 그것도 저랑 타로, 유리 이렇게 셋. 또 누구누구 셋.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음 분기 때부터 S가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오게 됐다 라는 공지. 아니, 알고 보니 반응을 살피기 위한 밑밥 던지기였는데요. 타로 유리가 S로부터 도망쳐 이동했는데 S가 또 위로 온다니. 그건 말도 안 됐죠. 유리는 울고 저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타로는 좌절했습니다. L은 고스란히 N과 S에게 전했죠. 이들이 반대하더라. 웃기게 실명도 걸어냈더라고요. 부장이란 놈이. 아무튼 저희 셋의 거센 반대와 다른 멤버들의 불안한 눈빛으로 결국 S는 전략기획실 실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S가 저희 셋을 쌩까기 시작했고 N은 반동 분자들을 거르는데 성공했죠. 그때 N의 계략 전략상 M을 실장으로 만들고 S를 차기 부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었으니 저희 셋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M은 실장으로 만들어야겠고 차기 부장 S는 실장을 장악을 못 시켰으니 일단 후퇴시키는 차원에서 N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L을 제거하는 건 아직 이르고 S를 특명으로 자신의 직하에 두기로, 특명으로 회사 전체 브랜드 매니저로 임명한다고. 되게 웃겼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르는 사실이지만 저희 셋은 특명을 우리에게 거부당함으로 읽고 브랜드 매니저를 설명 매니저라고 읽었습니다. 이후에 브랜드 매니징을 뭘 하나 흥미롭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걸맞는 지식과 경험, 무엇보다도 센스가 없으니 못하죠. 그냥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매주 정해진 시간에 수다를 떤다고 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저희 회사 대부분이 서클 활동 같다고 했죠. 뭐를 해도 대부분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회의했고 뭔가 합의했다. 아무튼 저희 셋은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부서를 떠났고요. 사실 회사를 떠날까도 생각했지만 저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고도 전문직 비자라 이직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다른 부서에서 디자인으로 공헌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부서는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이 몇 없어서 되게 좋네요. 회사 전체가 나르시시스트이지만 그 안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부서로 이동했거든요. 여러분, 조직이 썩었다고 느낀다면 떠나는 게 맞습니다. 집단은 전염되기 마련이거든요. 끼리끼리는 과학이라는 말 맞습니다. 주변의 사고방식과 태도는 알게 모르게 진동과 주파수로 전달이 되고 처음에는 불편했던 그 주파수에 자신도 모르게 맞추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에게 맞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조직을 택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과감히 그 조직을 떠나는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나날들로 인생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